안녕하세요. 해오수한의원 김준명 원장입니다. 유난히 혀에 백태가 많이 끼는 분들이 계시죠? 혀에 백태가 많이 끼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텁텁하고 건조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입안이 불편해집니다. 또 설태, 즉 백태가 많은 경우에 입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이 증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입냄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설태는 혀 표면에 있는 설유두에 세균, 구강 점막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 음식물의 잔재, 타액 등이 달라붙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구강 건조, 구강 내 염증, 구강 내 곰팡이 등의 원인 때문에 설태가 증가할 때도 있고, 소화기에 이상이 있을 때도 설태가 많이 증가합니다. 설태는 그 색깔에 따라서 백태, 황태, 흑태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백태, 혀의 백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소화불량과 혀 백태, 입냄새가 주증상인 환자입니다. 환자분은 몇 년 전에 저희 한의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입냄새와 속쓰림, 소화불량 증상이 많이 심했었는데, 치료 후에 호전이 되셨다가 잘 지내시다가 최근 증상이 다시 심해지셔서 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의원에 오셨을 때 입냄새 수치가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당시 오랄크로마 검사 결과를 보면 황화수소가 1675로 정상의 15배, 메틸메르캅탄이 1179로 정상의 45배, 디메틸설파이드가 168로 정상의 21배였습니다. 이번에 내원하셨을 때 오랄크로마 검사 결과를 보면 황화수소가 432로 정상의 약 4배, 메틸메르캅탄이 158로 정상의 6배, 디메틸설파이드가 39로 정상의 약 5배였습니다. 다행히 예전만큼 심한 상태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상인 분들과 비교를 해보면 수치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증상이 재발하게 된 원인으로는 최근 식습관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치료 후에 식습관을 잘 유지하시다가 최근에 야간의 폭식과 잦은 음주가 반복되면서 다시 증상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잦은 트림, 소화불량 증상이 다시 발생했고, 환자에게서는 위장에서 역류하는 음식물의 상한 냄새 같은 악취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에서 소화기 이상이 있을 때도 설태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환자도 설태가 다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치료를 받고 호전이 되셨을 때 혀사진과 이번 내원하셨을 때 혀사진을 비교해보면 깨끗했던 혀에 백태가 늘어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과식, 무절제한 폭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장 증상을 식적이라고 합니다. 또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 과음 등의 행동 때문에 위장에 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식적과 위열은 소화불량, 트림, 복통, 입냄새 등의 증상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인들입니다. 따라서 환자분은 식적을 치료하는 처방에 위장의 열을 줄여주는 약제를 가미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잘 치료되신 경험이 있고 또 증상이 재발한 후에 빨리 내원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치료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카톡이나 댓글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